최강야구 시즌 2. 그 시작은 전설의 귀환이었다. 2009년 한국 시리즈 7차전. 9회 말 끝내기 홈런. 그 장면은 아직도 많은 야구 팬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JTBC는 바로 그 순간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리고 티저 영상으로 레전드 나지완의 귀환을 세상에 알렸다. 처음에는 모두가 기대했다. 심장이 뛰고 소름이 돋고 다시 한번 가슴 벅찬 드라마가 펼쳐지리라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티저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유튜브 댓글창은 싸늘한 반응으로 얼어붙었다. 이게 최강야구야? 2009년 하이라이트지. 추억은 추억일 뿐. 왜 또 재탕이야? 팬들은 분노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망했고 혼란스러워했으며 무엇보다 외면했다. 왜 이런 반응이 쏟아졌을까? 티저의 퀄리티 문제일까? 영상 편집의 오류. 아니었다. 문제는 티저의 본질. 즉, 그 안에 담긴 이야기였다. 이야기가 없었다. 단지 과거의 명장면만 반복되었고 현재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나지완은 분명히 전설이었다. 그러나 2025년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팬들이 기대한 건 그때가 아닌 지금이었다. 사람들은 기억을 소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새로운 서사, 현재의 진심, 살아있는 감정을 원했다. 하지만 티저는 묻지도 답하지도 않았다. 왜 지금 나지완이 다시 야구를 하려는지, 그가 어떤 몸 상태로, 어떤 열정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이 팀이 이번 시즌 어떤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지 단 한 줄의 정보도 주지 않았다. 그저 2009년의 영광만을 반복했다. 결국 팬들은 되물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다른데? 지금 나에게 이 야구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 질문은 단순한 그건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실망이었다. 티저는 예고가 아니다. 약속이다. 그 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펼칠 것인지, 어떤 감정을 함께 나누고 싶은지를 첫 장면으로 전하는 신뢰의 메시지다. 하지만 최강야구의 이번 티저는 그 약속을 철저히 외면했다. 과거만 있고 현재는 없었다. 환호만 있고 진심은 없었다. 이건 단순한 티저 실패가 아니다. 시작부터 신뢰를 잃은 것이다. 시청자는 멍청하지 않다. 그들은 지금 시대의 콘텐츠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귀신같이 알아챈다. 그들의 감각은 더 예리하고 더 날카롭다. 그리고 이번 티저에서 그들은 진심을 찾지 못했다. 기억은 감동을 줄 수 없다. 감동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진짜 싸움에서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티저 하나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파장은 콘텐츠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며 기대를 품고 있었던 팬들조차도 다시금 돌아보기 어렵게 만든다. 사실 이번 티저가 놓친 건 영상미나 화려한 편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야 했던 약속의 본질이었고 시청자와의 신뢰를 쌓기 위해 가장 먼저 보여줘야 했던 현재의 진심이었다. 우리는 이제 티저라는 것이 단순한 미리 보기 영상이 아닌 콘텐츠의 얼굴이며 시청자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인사이자 첫 문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 문장이 엉뚱한 곳을 바라보거나 핵심을 흐린다면 콘텐츠는 시작도 전에 방향을 잃고 감정선은 흩어지며 그 어떤 전략과 예산도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최강야구의 티저는 2009년의 명장면들을 잔뜩 배치해놓고는 그 위에 감성적인 자막을 더 씹히는 방식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지만 정작 화면 속 선수들의 현재 훈련 모습도 팀이 처한 현실도
이번 시즌의 방향성조차도 담아내지 못했다. 그 결과 영상은 티저가 아니라 단순한 기업 마케팅 영상으로 보였고 팬들이 그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기대를 발견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정의 과잉과 내용의 공허함에 실망하는 분위기를 낳았다. 실제로 댓글창에는 지게 광고야? 추억팔이야? 기대했다가 실망했다 하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고 그 말들은 단순한 악플이 아니라 기대가 있었기에 생긴 정직한 실망의 표현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냉담한 반응이 쏟아졌는가? 그건 바로 시청자들이 더 이상 과거의 화려함에 감동하지 않으며 진짜 이야기를 원하고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는 서사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범근 감독이 말했듯 진심은 통한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이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콘텐츠 생존의 핵심 원칙이 되었다. 그 진심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장면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훈련에 임하는 지금의 몸짓, 그리고 다시 무대에 서기 위해 싸우는 현재의 용기에서 비롯된다. 불꽃차구가 시청자들에게 깊은 몰입과 감동을 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 프로그램은 현역급 실력자와 도전자들이 진짜 경기처럼 몸을 던지며 날 것 그대로의 서사와 감정을 보여주었고 시청자는 그 안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기쁨과 패배를 함께 느끼는 진정한 참여형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었다. 실시간 댓글, 투표, 팬픽 라인업 구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청자가 직접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는 구조는 그 자체로 하나의 관계 맺기였으며 그 관계가 진심을 만들고 신뢰를 쌓았고 결국 프로그램의 브랜딩까지 바꾸어 놓았다. 반면 최강야구의 티저는 시청자를 철저히 수동적인 관객으로만 두었다. 마치 준비된 명장면을 조용히 감상하라는 듯한 태도는 지금 이 시대의 콘텐츠가 요구하는 관계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으며 결국 몰입은 깨지고 감동은 멀어졌다. 그 차이가 바로 지금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비롯된 것이고 단지 제작비나 출연진의 유명세로는 메울 수 없는 치명적인 격차였다. 이제 시청자들은 더 이상 기억이라는 단어에 설레지 않는다. 그들은 묻는다. 왜 다시 이 무대에 서는가? 그들이 지금 어떤 야구를 하고 싶은가? 이건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콘텐츠는 아무리 화려한 이름과 기록을 앞세운다 해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될 뿐이다. 그리고 최강야구가 지금 놓인 자리는 바로 그 갈림길 위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이름은 진짜가 되거나 혹은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과거의 감동을 다시 떠올리기 위해 TV 앞에 앉지 않는다. 그들이 원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선수들의 호흡과 땀, 그리고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었으며 그 안에서 진짜 야구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티저에서 보여진 것은 카메라에 담긴 과거의 기록을 정성껏 포장한 이미지 클립에 불과했고 그 안에는 현실의 치열함도 없었고 동시대적인 공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전설이 돌아왔다는 문장만으로는 이제 시청자의 마음을 흔들 수 없는 시대가 되었음을 제작진은 간과한 것이다. 이 시대의 콘텐츠는 단지 누가 등장했는가 보다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어떤 서사를 펼치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곧바로 외면당하는 잔혹한 시장의 논리를 따라야 한다. 나지와는 그 누구보다 극적인 순간을 만들어낸 레전드다. 하지만 2009년의 홈런 장면을 다시 재현하는 것은 그가 지금 어떤 이유로 이 무대에 다시 서게 되었는지, 어떤 각오와 절박함을 가지고 돌아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되지 못한다.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때의 나지완과 지금의 나지완은 다르며
그 차이를 인정한 채로도 우리가 이 콘텐츠를 계속 지켜볼 수 있느냐의 기준은 오로지 지금 이 사람의 싸움에 진심이 담겨 있는가라는 물음 하나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번 티저는 그 물음에 단 한 줄의 답변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이종범 감독이라는 이름 역시 단지 그 과거의 화려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가 지금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선수들을 이끌며 어떤 전략으로 그라운드에서 팀을 지휘할 것인가 하는 현재형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팬들은 그를 기억 속의 스타로만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윤석민 역시 마찬가지다. 그가 과거에 얼마나 강한 투수였는지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가 다시 이 무대에 선 이유, 현재의 몸 상태와 정신적인 준비 과정, 그리고 야구에 대한 태도야말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진짜 정보이자 감동의 시작점이다. 결국 시청자들은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당신들은 지금 무엇으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가? 단지 유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진짜이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팬들은 다시금 감동할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진짜는 과거의 영상 속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카메라 앞에서 흘리는 땀과 긴장 속에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최강야구가 다시 팬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서사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시작해야만 한다. 콘텐츠는 더 이상 지름을 팔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곧 신뢰이며 감동이며 몰입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티저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놓쳤고 결국 시청자들의 마음은 혼란과 실망 속에서 조용히 멀어져 갔다. 영상의 퀄리티가 나쁜 것도 아니었고 등장인물들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단지 진심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감정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 감정의 본질은 냉소나 혐오가 아니라 바로 배신이었다. 시청자들은 기대했다. 정말 기대했기에 실망했고 그 실망은 곧 기 프로그램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그 지점에서 신뢰는 무너졌고 댓글창은 차가운 반응으로 가득 찼으며 일부는 냉정한 평가를 남겼고 일부는 아예 무관심으로 돌아섰다. 그 누구도 최강야구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들이 원한 지금의 이야기가 없었을 뿐이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는다. 최강야구는 과연 왜 흔들렸는가? 단순히 티저 하나의 실패였을까?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더 본질적인 무언가가 망가져 있었던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단서 중 하나는 바로 경쟁작 불꽃차구의 성공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 유튜브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불꽃차구는 형식적으로 보면 대단히 비슷한 구성의 프로그램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와 구조, 그리고 시청자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전혀 달랐다. 불꽃차구는 단지 야구를 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너지고 성장하며 경쟁하고 화합하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았다. 거기엔 눈물과 분노, 실수와 회복, 갈등과 화해가 있었고 무엇보다 시청자가 그 서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설계가 있었다. 단지 관찰자가 아니라 플레이어가 되는 경험. 내가 댓글로 보낸 의견이 실제 전략회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내가 뽑은 라인업이 경기에 반영되는 가능성. 이 모든 상호작용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감을 극대화시켰고 그 결과 시청자는 불꽃차구를 단순한 야구 예능이 아니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반면 최강야구는 시청자에게 그런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기억을 꺼내 보여주고 감동하라고 요청했지만 정작 그 감정의 중심에 시청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팬들은 점점 콘텐츠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카메라 앞에 서 있는 전설들의 눈빛은 여전히 진지했지만
그 진지함을 해석할 수 있는 서사와 맥락이 부재한 상태에서 모든 감정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콘텐츠는 스스로가 말하고자 했던 이야기에서 점점 멀어졌고 이름은 남았지만 정체성은 사라졌다. 시청자는 냉정하다. 그리고 그 냉정함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기대가 있다는 방증이다. 불꽃야구와 최강야구는 결국 누가 더 많은 돈을 들였는가, 누가 더 유명한 출연진을 섭외했는가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시대의 시청자를 누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의 차이다. 지금 시청자들은 오락적 재미를 넘어서 콘텐츠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인물 간의 진심, 그리고 그 서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동시에 자신이 그 안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따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강야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단지 티저의 방향이 아니라 콘텐츠 전반의 철학이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가? 야구를 사랑했던 레전드들이 다시 모여 단지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구 그 자체를 다시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만든 무대. 그 진심이 시청자에게 닿았을 때 우리는 최강야구를 단순한 스포츠 예능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은 이번 티저에서 흔들렸다. 전설들이 돌아왔다는 외침 뒤에 감춰진 질문. 그래서 뭐? 그 물음에 답하지 못한다면 콘텐츠는 방향을 잃고 결국 시청자의 신뢰를 다시는 얻지 못할 것이다. 기억은 감동이 될 수 없다. 기억은 그저 배경이 될 뿐이며 감동은 언제나 현재의 서사에서 태어난다. 시청자는 지금 이 야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를 묻고 있다. 그 이야기는 2009년의 홈런이 아니라 2025년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경기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레전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선수들이 주인공으로 존재해야 한다. 결국 지금 이 콘텐츠가 진정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선 단지 반성이나 포장된 메시지 이상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최강야구가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중심 무대로 올라서기 위해선 반드시 세 가지 핵심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첫째는 당연하면서도 가장 간과되기 쉬운 이야기의 리셋이다. 기억을 소환하는 방식은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지속적인 감동과 몰입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의 홈런 영상이나 명장면 클립을 반복 재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수들이 땀 흘리며 훈련하고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며 팀워크를 다져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금 야구를 향한 열정을 끌어올리는 현재형 서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서사는 편집실에서 만들어지는 장면이 아니라 필드 위에서 벌어지는 진짜 움직임과 선수들의 숨소리, 전략 회의 속에 흐르는 긴장감, 그리고 경기 전후의 눈빛 교환 안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담기지 않는다면 아무리 명장을 데려오고 카메라를 여러 대 돌린다 해도 시청자들은 이건 우리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외면할 것이다. 진짜를 보여주지 않으면 감동도 진심도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는 시청자와의 소통 구조의 전면 개편이다. 이제 시청자는 더 이상 수동적인 감상자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콘텐츠의 형성과 흐름, 구성과 결말까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자로 자리 잡았다. 불꽃야구가 그랬던 것처럼 단순히 댓글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댓글이 실제 전술회의나 라인업에 반영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순간 콘텐츠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커뮤니티로 재탄생한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팬들은 응원 이상의 존재가 되어간다. 최강야구 역시 이제는 과거의 명성을 활용해 감동을 주려는 일방향 구조에서 벗어나
팬들이 진짜로 이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고 있다는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것이 곧 신뢰 회복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된다. 셋째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는 일이다. 이제 최강야구는 단순히 야구를 잘했던 레전드들의 복귀 무대가 아니라 야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 즉 열정과 투지, 팀워크와 실패의 존엄성,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이 무엇을 배워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철학적 무대가 되어야 한다. 팬들은 레전드의 이름보다 그들이 왜 다시 이 자리에 서려 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으며, 그 이유가 단순한 향수 자극이 아니라 야구라는 이름의 인생 이막을 향한 진심이라면 그 서사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깊은 감동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 진심은 때로는 카메라가 꺼진 훈련장 뒷모습에서 시작되며 팀 내에서의 작은 갈등과 해결 과정, 인터뷰에서 흘러나오는 인간적인 고백을 통해 살아난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모여 진짜 서사가 되고, 그 서사는 다시 시청자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는 감동으로 이어진다. 콘텐츠는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어야 한다. 지금 최강야구가 되찾아야 하는 것도 거창한 스폰서나 화려한 편집 기술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이야기다. 시청자들은 화려한 이력을 넘어선 진짜를 원한다. 명예보다 현재의 고군분투를, 기록보다 지금의 진심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런 팬의 눈빛을 마주보며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거대한 이름도, 아무리 감동적인 과거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이 진짜가 아니라면 어떤 레전드도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그리고 그 마음은 콘텐츠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다. 어쩌면 지금 최강야구가 겪고 있는 위기는 단지 콘텐츠의 방향성을 잃은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콘텐츠에 요구하는 정체성과 진정성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에 충분히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과거에는 누가 나오는가가 중요한 시대였다. 이름값, 경력, 기록, 그리고 스타성 하나만으로도 프로그램은 주목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기반 위에 감동을 얻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의 시청자는 다르다.